1순위로 올라왔던 분이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까지 빠질까요? 손절을 하는 게 맞나요? 전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봐요.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조심스러운데. 쩐에 관한 모든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경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핫 이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쩐썰의 고수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쩐썰 고수, 또 어떤 분인가요? 처음에 이거 기획을 할 때 1순위로 올라왔던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1순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이분이 나오시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미뤘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 남자가 봐도 와, 키도 크시고 말씀하시는 게 와, 철학자들 같은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훈훈한데요? 그만 웃으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앞에 이제 소개는 해드렸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석중 파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힘들 때는 보통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전화로 시작해서 세미나를 하루로 보내고 네, 또 전화로 하루를 마치는. 뭐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다들 질문이 많으세요. 네네. 이럴 때는 피해가기보다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느 때보다 일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아마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박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뷰도 주지만 굉장히 큰 그림을, 이 빅픽처에 대해서 되게 약간 뭐랄까요, 있어빌리티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빅픽처를 접근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을 보통 받으세요? 제가 주식이라는 걸 아직도 좋아하는 이유는 한 자산 가격의 미래 가치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매일, 매시, 매분, 매초의 의견이 충돌해야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들이나 가격의 변화들을 큰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방향성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빅피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순환적인 그림들을 이야기하고 대처하는 전략을 내려고 노력을 하죠. 박 의원님께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빅픽처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려볼 수가 없는 시점이죠. 지금 주요 자산 가격들 흐름을 보면 물가 상승은 40여 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 나머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감은 30년 만에 최대 속도인 거고요. 물가와 금리의 급진적인 상승이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서 경기의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들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급격한 위험 회피가 나오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달러죠. 그래서 달러는 또 20년 만에 최대치고, 저는 지금 세상이 큰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주가의 바닥을 물어보시고 경기 침체 여부를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궁금하죠. 저도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러시아 지정학적 위험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코로나가 얼마나 진정돼서 갈 거냐. 그리고 이제 농산품 관련한 부분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의 핵심이 기후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떨 거냐. 부장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사실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심오한 고민일 거예요. 지금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됐죠. 특히 채권 시장에서 큰 자금이 이탈됐습니다. 이 자금들이 하반기 내년까지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주가의 바닥을 논하는 것만큼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퍼즐을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격에 녹이는 게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가격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지난 코로나 이후의 2년의 장은 역사적인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이익과 경제 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빠른 확장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익과 경제가 빠르게 올라오는데도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구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돈이 풀렸어요. 그러면 주가를 결정하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변수가 더할 나위 없이 역사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이건 초등학교 시험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쉬운 장에서 시장을 봤었는데 갑자기 급진적으로 마켓이 변해버린 거죠. 어떻게 변했죠? 투자가 가장 어려운 사이클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게 어려운 구간이죠. 근데 갑자기 수능 시험지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경제가 사이클을 크게 보이더라도 이 안에서도 순환적인 그림을 반복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해 보이는 건 이런 구조적인 불안들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현실적인 대안을 드려야 된다면 보통 경제가 3년 사이클이니까 1년 반을 놓고 보면 3년이라는 게 이제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1년 반 정도를 세네 번에 분할 매수하면 평균 가격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적어요. 네, 저는 그런 투자가 지금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분할의 관점에서 주식을 사냐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우선순위 1번이 개인 투자분들은 박 의원님, 저 삼성전자를 좀 분할 매수 왜요? 왜 삼성전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분할 매수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투자를 하면 저는 S&P 500을 사세요라고 봐요. 물가의 상승 요인은 거의 세 가지 요인이에요. 화폐 수량, 유동성 때문이고 나머지가 수요 공급인데, 연준이 한다는 건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뿌려트려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물가의 핵심은 공급에 있죠. 통화정책보단 재정이고 범국가적인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S&P 500, 코스피 다 20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장부 가치,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져 있어요. PBR 1배 이하라는 거죠. 하지만 기대 수익률에 하나를 더 해봐야죠. 그게 위험 조정 수익률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위기가 나타났을 때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의 높이가 누굴 거냐라고. 전 그런 의미에서 달러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봐요. 달러 자산에 뭐가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는 다음 사이클을 봐야 되잖아요. 전 두 가지 경로일 것 같거든요. 올해 짧게 터지고 올라오든가, 내년에 침체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여부를 고용으로 봐요. 고용. 어디에 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고용으로. 네. 왜 고용을 보냐면 고용이 좋으면 침체가 오기가 힘들어요. 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일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면 소비를 하니까. 네. 미국의 고용이 깨지게 되면 소비가 침체로 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연준 금리 못 올리겠죠. 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베어마켓인 거죠. 약세장이에요. 이제 그 케이스로 갈 거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그리고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펜트업 디맨드, 그게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들 같은 것들이 올해 이제 7, 8원 베케이션 구간을 지나게 되면 완화될 거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카지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진짜 저는 그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든지 간에 저는 달러가 유망한 자산일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침체 사이클이 오면 물가 잡힐 거예요. 네, 저는 유가는 롱보다 숏 포지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미국 장기물 국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저희도 시장을 박스로 만들어 놓고 시장의 하락이 크면 미국의 기술주를 사기보다는 미국 S&P 500을 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겪는 위기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조심스러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질서의 변화들이나 이런 사이클로 가면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왜일까요? 한국이 약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집니다.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할 거라고 봐요. 중국이 그리고 엄청 포커싱을 둘 거라고 봅니다.